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6일 현충일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빌리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던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로맨스라고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갑자기 전쟁, 냉각되는 지금 관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둘이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주장한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역겹고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일론이랑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지 모르겠다. 놀랐다라고 하면서 일론은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이 법안의 내부 작동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갑자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 돌변을 했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에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포함됐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갑자기 돌변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뭐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는 중요하겠어요? 테슬라의 CEO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감됐다 그러면서 그거 지켜보면서 갑자기 돌변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머스크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바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둘이서 지금 전화 통화하도록 백악관 참모들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어제 그 새벽 동안에 급락이 나온 이후로 일단 15분봉 차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땐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둘 다 한 발짝씩 X통해서 좀 물러났죠.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짝 물러나고 일론 머스크도 한 발짝 물러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꽤나 많이 이제 오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많이 오르면서 지금 5일선에 딱 걸쳐있는 상태에서 마감해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테슬라발 악재로 생각되는 어떤 폭락이 그렇게 해서 이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 이슈를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영상 촬영해 드릴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야지만이 내일도 관련 소식 빠르게 전달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구독자 이벤트가 6월 10일 날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중간에다가 자세한 참여 방법 남겨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집주로 추천해드렸던 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제가 요거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개 한번 해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 선물이 마찬가지로 매집주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계좌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고가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 많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계속 팔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신고가라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알고리즘 타고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실 거고 신고가 갔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설립 19년 만에 베트남 법인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현대그룹과 협상을 한다. 4천억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베트남 법인까지 처분해 가면서 돈을 어디다 때려박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돈을 끌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 이슈와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시죠?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금감원 공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분기보고서라고 나와 있죠. 분기보고서에서 원재료 및 생산 설비 가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조 3천억 가까운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향후 투자 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조 3천억이 필요한데 그게 25년, 26년, 27년에 걸쳐서 3년 동안 1조 3천억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이 돈을 어떻게 끌어왔었냐면 바로 이 두산밥켓이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은데 두산밥켓의 지분을 담보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담대를 받아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충당을 해왔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면 이로써 두산에너빌리티는 총 4,136만 주의 두산밥켓 주식을 담보로 약 1조 4천억 원을 대출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89.6%라는 소리예요. 그럼 앞으로도 1조 3천억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충당할 거야? 라는 어떤 측면에서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이슈도 있었죠. 트리플 B급 두산에너빌리티 최대 1,500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회사채까지 발행해가면서 돈을 계속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다. 베트남 법인을 매각한다. 즉 뭐다? 이렇게까지 진심이다. 여러분들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진심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손 안 벌리고 있는 거라도 갖다 팔아서라도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올인하겠다. 이번에 진짜로 우리가 올인해서 주가 지금 부양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주님들 걱정하지 않게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이런 거 걱정되지 않게 어떻게 베트남 법인까지 매각해가면서 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꼭 유상증자한다라고 해서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이때 발표했던 게 언제예요, 여러분? 3월 20일 날 유증결의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딱 이때가 3월 20일입니다. 이 다음 날 바로 갭 하락하고 시작해서 다시 한번 거기 메꿔주고 상승을 해왔다. 심지어 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다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나 운영비로 쓰려고 나 지금 너무 지금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가 없어요. 밥 먹게 돈 좀 주세요가 지금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시설 투자 캐파 증설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썰이 돌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유상증자를 만약에라도 진행하면 굉장히 호재, 기회의 구간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실은 어떤 두산에너빌리티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진심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외국인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수급 자체도 이 한 달 동안에 6,300억 원을 외국인이 때려박아가면서 그냥 주가를 올렸는데 개인들은 그와 반대로 5,700억 원을 매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이 1억 7천만 주 가까이가 되는데 1억 7천만 주 정말 많은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인데 그 중에서 유통 비율이 68%면 시장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건 4억 3천만 주라는 소리고 그 중에서 1억 7천만 주를 누가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게 대략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37% 이상이거든요.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 때려 박아가면서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색이 순매수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승을 견인한 주체가 누구다? 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국인이 이렇게 쓸어 담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이거 매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본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이런 더 위의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를 하려 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아직까지 광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5일선을 야금야금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어떤 식으로 패턴이 좀 진행이 됐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광기 구간에서 한번 5일선을 타다가 이런 위의 구간에서도 심지어 27% 가까운 폭등이 일어나고 나자 어떤 식으로 좀 빠졌습니까, 여러분? 쭉 흘러내리면서 광기로 과열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 각도가 광기가 대폭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승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수익률이 100%가 찍혀 있다가 이게 70%까지 꺾인다라고 하면은 나는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과열 구간에서 한번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걸 확인하면서 20일 부근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리테스트라는 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테스트에서라도 정리를 했을 때는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어깨에서 팔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께 타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구간에서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제가 타점 안내 같은 경우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번 좀 잡아 드렸었는데,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잡아드렸었냐면은, 우리가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에는 좀 기회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그때 잡아드렸던 건데, 4년간의 박스를 한번 매집해서 물량 소화해주고 한번 턴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시키다가 갑작스런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날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긴급한 어떤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날이 바로 5월 7일인데 이날 어떤 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때 프로그램이 매수한 금액 지금 보이시죠? 갑자기 없던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급하게 들어와 주면서 5월 7일 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신규 진입 가는 구간이니까 한번 진입해 보시자라고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5월 7일 날 26,000원 이하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텔레그램 방에서 최근에 또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면 딱 이 구간이죠. 상승 중에 첫 조정이 나오는 딱 요 구간, 5월 28일 이렇게 음봉 떨어진 날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제가 쫄지 말고 잡아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딱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안내를 한번 드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5월 28일이라고 확인이 되시죠? 5월 28일 날 이때 이 노란색으로 박스 친 구간에서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5일선과 이전 지지선이 겹쳐있는 구간으로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쫄지 말고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까지 띄워드리면서 이때 안내드렸던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후 2시 37분 확인되시죠? 오후 2시 37분이면은 이때가 35분입니다. 이 음봉 끝나고 나서 양봉으로 돌려 세워주는 거 확인하면서 자, 이 구간에서 낙폭 진정되는 거 확인하고 이때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이때 이후로 쭉 상승한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가가 39,600원 이하로 최저가인 39,100원에서 안내드리진 못했지만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한번 안내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100% 무료다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100만 명 달성 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내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영상 공유하기라고 지금 보이실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고 나서 공유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9090-6693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영상 뒷부분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집주 하나 넣어놨는데, 제가 과거에 이 매집주로 해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일신석재거든요. 제가 증거 영상까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내용으로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회사기 때문에 굉장하게 많은 여러 가지 테마를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전만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메인이 원전이긴 하지만, 원전이 만약에 테마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쩌죠? 라고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제 진보정당에서 집권하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매집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 두 번째로는 뭐다? 이 회사
원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테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원전서부터 풍력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빛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해놨기 때문인데, 쭉 내려보시면은 하지만 진보정당 주도의 정권이 마냥 악재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전략의 축으로 삼아왔기 때문인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개밖에 못합니다. 회사가. 제가 한 가지씩 다 주가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수소전소, 터빈, 해상풍력 등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에너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프라 확장을 동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력기기, 가스터빈, ESS 연계 기술에 새로운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 즉 뭐다? 진보정당이 집권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핵심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바로 뭡니까 여러분? 가스터빈 쇼티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해서 뭘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체코 원전 관련한 내용, 이런 내용의 기사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메인 테마가 이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전 최종 계약이라는 내용에 나오면서 사실상 이때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원래 여러분들 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최종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의 소멸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게 메인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거, 어떤 거? 바로 가스터빈 쇼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다? MSCI 관련한 이슈도 무조건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MSCI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 쭉 내려보시면 가스터빈 쇼티지에 물 만난 두산에너빌리티 쭉 나와 있는데, 이 가스터빈이 도대체 뭐길래? 이 가스터빈이라는 게 가스를 토대로 해서 터빈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스터빈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친환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친환경.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문제가 어쨌든 있는데,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쇼티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키워드인데, 이 쇼티지가 뭡니까 여러분? 공급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공급이 적어버리니까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과거에 이 쇼티지 사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진단키트 쇼티지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몇십 배가 올라갔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리튬 부족으로 인해서 금양이 20배가 올라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티지가 앞으로는 핵심 키워드다라는 얘기인데, 쭉 내려보시면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엔. 그래서 사실상 이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등의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다 보니까 어디로 지금 수주가 쏠릴 수가 있겠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주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내용인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지금 트랙 레코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트랙 레코드는 과거의 이력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심각한 건 뭐예요? 가스터빈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전에 사우디에서 3,400억 원의 가스복합 발전 주기기를 수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3,400억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 그러니까 험하게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전격부하 성능 시험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뭐를 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냐면, 수소 관련해서 이번엔 90메가와트급 수소전소 터빈을 서부발전이랑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요? 이번에는 남동발전이랑 MOU를 또 수소 관련해서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 원전,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다면, SMR 관련해서 테마로 살짝 옮겨오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겠다? 가스터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수소전소 관련해서 수소 쪽으로 테마를 편승해 주면서 해군의 MRO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알래스카 관련한 이슈도 굉장히 있는데, 알래스카는 제가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음번 영상에 바로 드릴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MSCI 관련한 이슈를 우리가 짚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테마를 여러 개를 타고 있으면은 뭐 하나가 살짝 주춤해지면 이걸로 올라버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를 토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빌리티, 에너지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턴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진심으로 이렇게 4천억 원짜리 매각까지 해가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MSCI 관련한 이슈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떠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MSCI 지수에 편입된 게 뭡니까? 삼양식품이랑 한화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삼양식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삼양식품 5월 14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이 이때가 바로 5월 14일인데 이 이후로 주가가 한 번 더 신고가로 치고 올라가는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로 해줬던 게 MSCI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한번 살펴볼 건데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 5월 14일이 이날에는 사실상 반응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번 신고가를 찍고 지금 최근엔 조금 상승 추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MSCI라는 게 사실상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냐면요. 에코프로의 사례랑 좀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투자에너빌리티가 어떤 기대감에 주가를 많이 상승을 해온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그렇다 보니까 삼양식품같이 실질적인 실적 검증이 이루어져 오면서 계속 상승세가 나왔던 것보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에서 우리가 에코프로의 사례를 반드시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MSCI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뭐다? 모건 스탠리라는 국제 IB에서 만든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가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건데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MSCI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펀드에 있는데 이 신흥국 펀드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렇게 딱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너무 사기 싫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발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 패시브 자금이 뭡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죠. 이게 쏟아져 들어올 걸 예상해서 주가가 폭등하고 오히려 편입되고 나면은 그 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쭉 빠졌던 게 지금까지의 MSCI의 패턴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MSCI 관련 종목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가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었는데 5월 정기 편입 이슈로 해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정기 편입이 불발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는데 4월 11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5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8월 정기 편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땐 쇼스키즈까지 겹쳐주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다. 즉 뭐다?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MSCI가 확정되고 나면은 외국인이 계속 더 사줄 테니까 MSCI 편입되고 나서 계속 보유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MSCI 편입되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상승하고 그 뒤로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좀 진행이 되냐면 이 구간에서 MSCI 편입되고 나서 발표되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먹고 튄 놈이 승자의 방식으로 MSCI가 계속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과거에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살펴놓고 볼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에서 이날에 MSCI 편입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2월 1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미 한 달 전인 1월 11일 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이 일치하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발표했어요? 5월 중순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2월 중순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달 전에 있는 11일 날 고점을 둘 다 찍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어디서 고점을 찍을 수도 있겠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면서 분명히 그 구간에 되면은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MSCI 얘기 안 하고 있죠. 분명히 그 구간에 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MSCI 얘기를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SCI 관련한 이슈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주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음번 고점을 어디까지를 보고 있느냐면 일단 74,000원 구간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항이 여러 차례 걸쳐 있죠. 아무래도 그 전에 한번 고점을 찍을 7만원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쉬어가는 구간에선 쉬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도 상승하다가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부터 하락 횡보를 하면서 1년선 부근까지 과격하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줬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2달 이상이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놓고 보시면 2달 가까이를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런 구간에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기회를 살려서 기회비용을 살려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 해서 우리가 눌림목, 상승 N자형에서 이런 눌림, 하락 횡보에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잡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을 좀 대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010-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매집주 급등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바로 일신석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일신석재라고 위에 써있죠. 일신석재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날의 영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보신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관세 얘기를 했고 1기 행정부 때 한 가지 더 언급한 이슈가 있었는데 2기 행정부 들어서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다. 이거 언제 이후로? 대선 이후로는 무조건 언급할 수가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였습니까? 일신석재가 대북주였습니다. 대북주. 정답을 공개해 드리는 건데 대북주 왜 언급할 수밖에 없다? 1기 행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김정은이 셋이서 북한에서 정상회담 가졌었죠. 이번에 2기 행정부 때 슬슬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선 끝나고 나서는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28% 고가를 찍어주고 앞전에 있던 매물을 싹 잡아먹어주는 이런 어떤 장대 양봉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가 이걸 도대체 언제 추천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4일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인데 6월 4일날 뭐라고 올려드렸냐면은 한번 내용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영상 잠깐 멈췄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흐름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고점 찍어주면서 윗꼬리 양봉 발생하고 쭉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5일선 위로 올라타 있는 모습에서 제가 매집주 안내 한번 드렸다는 말씀인데 그대로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이렇게 돌려주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안내 드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 하나 나왔죠? 자,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지금 차트가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신석재 같은 매집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 이번 매집주 같은 경우엔 짧은 기간의 스윙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회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가져왔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번 상승해주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변동성 만들어주고 1년선 위로 올라타 있는 과정에서 제가 딱 가져왔는데 여기까지 일단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10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1년선 위에 딱 올라타 있는데 한번 올려치면서 매집하고 내려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환하는 돌아온 모습이 마치 SK 이터닉스랑 비슷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개파락하고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생환하는 모습이 SK 이터닉스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터닉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치면서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꽤나 많은 시세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이 매집주도 생환을 해주면서 슈팅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고 계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리하면서 사실상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2주 안쪽으로 100 목표로 잡고 가고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을 매집주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0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신석재 보고 나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나서도 이게 지금 괜찮을까요? 이거 갈까요?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신석재 시원하게 28% 추천드리자마자 사실상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종목도 올라가고 나면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뒤늦게 여러분들이 그 위에 구간에서 따라붙지 마시고 출발하기 이전 자리에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공개하고 나서 그때 내가 그거 그냥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9090-2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줘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9090-2693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발 악재가 적용돼서 미국장에 한번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세력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 정리하면 바로 하한가에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올려쳐서 이 고점에서 나오는 특이한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고점이라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점점 광기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꼭 팔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뾰족 이렇게 두 번 나왔죠.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도 굉장히 뾰족했던 게 뭐냐면은 이틀 동안에 3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1선에 처음에 노란색 선에서 터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1선 파란색 선에서 터치하고 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연속적인 상승, 정말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 이런 고점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이 고점에서 정말 미쳤다 소리가 나올 만큼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5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여기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단기 고점이라도 찍고 내려오면서 쌍봉 찍고 이렇게 21선 한번 하회하는 구간까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광기 구간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내일도 영상 찍어 드릴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